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솔로트 인피니티라는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영어를 하고 매치가 이상하게 예시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내란 획책 때 비상계엄이란 이런 갈등 관계를 그려봤습니다. 편집 내용은 발생 역순으로 쭉 작성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해프닝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왜 이런 해프닝을 벌였을까? 윤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선언, 국회 요구 수용, 이미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7시 오늘 2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회 무도한 행위 중단해달라,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합참 계엄사 해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6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곧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밤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상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윤 대통령은 담화집고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합참도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앞서 투입된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전략과 전술의 노두도 철저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고요. 이로써 윤의 통치력은 그 권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도 조기하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와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한날이 걱정이 됩니다. 비상계엄이란 중대사항을 발동한 것이 우스운 해프닝같이 되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었을까? 어떤 무를 베었을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중대한 칼을 진짜 빼어들었었는데 근데 6시 만에 칼집에 다시 칼을 꽂았거든요. 이런 거죠. 쭉 제가 전략과 전술이라는 어떤 좀 논리적으로 복잡한 이런 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서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전략을 실행을 했는데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될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190명의 피해 식별이 되게 했다 하는 것은 또 하나 얻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거고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전술에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식별해 가지고 전략 전술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할 것들 속에 계엄, 글쎄요, 계엄을 일단 전략으로 했으면은 그 계엄을 선언할 때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이런 계획도 좀 사전에 어떤 그 생각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관련 뉴스들 그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발표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국회 출입문 폐쇄 의원 출입도 막혀 어젯밤 11시 9분 국민일보 국방부 전군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 지시
어저께 10시 46분 김찬규 데일리안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 10시 57분 노기석 문화일보 이재명 군인 지배국가 될 것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 11시 21분 김수호 서울경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4선 이상 중진 긴급소집. 어제 11시 14분 연합뉴스 TV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재석 190명 만장일치 이슬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오늘 아침 01시 34분에 보도했습니다. 헌법 77조는 국회 제적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가 되고 헌법 89조는 계엄 선포 해제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단 얘기죠. 우의장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과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해제 요구 결의안의 말하자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은 계엄군 그런 거를 계획적으로 잘 했으면은 발빠르게 국회에 국회의원들 190명이 못 들어가게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으로 이 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계엄군이 발빠르게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간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 윤 탈당, 국무위원 전원 사퇴, 국방장관 해임하라는 요구를 했답니다. 손하늘 기자가 MBC 뉴스에서 오늘 아침 8시 3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아침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영현 국방장관의 지체 없는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특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영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체 없이 해임할 것을 요구하자는데 대체로 의견에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준수하는 정당인 만큼 아무리 못해도 이 같은 최소한의 조치 없이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진은 철수하는 군인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제목으로 주의연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오전 8시 33분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보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탄핵 소추를 통해 권한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으로 최소 8명이 탄핵에 동참해야 하는 구조다. 190명이니까 국민의힘도 참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결을 하고 웃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윤 계엄 해제의 안도 한국 측 사전 통보 없었다. 김나영 기자가 시사저널에서 오전 8시 3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 계속해서 상황 주시할 것.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의 우려를 포하면서 한국 국회의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를 환영했다. 또 미국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 한미 간 조율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율이 안 되면은 다 실패하게 돼 있는 거네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한국의 계엄 해제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컨서닝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거라고 덧붙였다. 계엄은 사실 민주주의의 그 최악의 경우에 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히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NSC 대변인은 또 해당 답변에서 미국은 이 발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혀 계엄 시행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답했다. 거기에 계엄 해제의 결의 표결도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같은 경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윤 비상계엄 선포 내란 획책 국가사법행정 시스템 마비 이하 쭉 그 뉴스가 편집된 것은 어제 긴급하게들 각종 언론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뉴스들이 되겠습니다. 양석식 조선일보 기사가 어저께 10시 46분에 보도한 내용인데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항을 만든 상태였다. 이런 거를 좀 강조했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다. 이렇게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유세슬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어저께 10시 47분에 보도한 그 뉴스가 되겠고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이런 의지, 군대를 동원해 치안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이렇게 돼 있고 윤 대통령은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속을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10시 50분에 곽희양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또 보도한 제목이고요.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어젯밤에 제가 이건 작성한 건데 윤 대통령의 말을 갈등 해소도로 좀 그려봤어요. AB,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DD,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이 국회가 범법자 소굴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접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론은 수용이 안 된 거죠. 또한 A씨,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CD 프라임,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둘 속에서 갈등을 했을까요? 했겠죠. 왜냐하면은 군대는 국방에만 전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이란 초강수를 선택한 이유는 심리적 갈등 속에서 국민들이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군대를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그래서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거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이은 비상계엄 선포 전문이고요.
여기에서도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2월 3일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은 해봤었죠. 거야 법안대로 입맛대로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주희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3일 날 08시에 보도했던 내용을 보고서 제가 작성해본 충분조건 논리는 만약에 간첩법에서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 추진을 한다면 야당은 간첩법 반대를 개정을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원인 과정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간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그 예증이 나온 게 무기 수출 국회 승인 받아라 대유비까지 이런 것을 팔아먹을지 어떻게 하냐. 국회의원들 못 믿겠다. 이렇게 또 저도 얘기는 했었죠. 결론적으로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길 거 아니냐. 그래서 친중 매국노들이 국회 여야에 많이 포진돼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12월 3일 날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참고를 좀 해서 좀 다시 올려봤습니다. 왜냐? 미국은 일본, 중국 등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한국 대통령 야당의 반국가 활동을 고발하여 비상계엄령 선포. AP통신이 어제 10시 39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됐다며 국민과 함께 중단하겠다고 다짐했다는 걸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료 탄핵소추, 행정부 마비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카이세 아키히코가 아사히 신문에서 어제 보도를 했고 윤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가 발의된 점을 들어 행정부 등이 마비된 것 등이 이유다. 국가기관 문란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이것을 주장했답니다. 또 일본판 로이터도 간단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긴급계엄령 선포했다는 걸 또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비상계엄령 국회에 사병동원 시민 철회하라. 구사카베 모토비 마이니치 신문에서 어제 오늘 아침 1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한국 국회에서는 출입문을 폐쇄됐고 정문에서는 경찰관들이 경계에 나섰다. 모인 시민들은 비상계엄을 철회하라고 외치며 항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주변에는 군복을 입은 병사들도 대거 동원되고 있다 했고 계엄사령관의 육군대장 박안수 씨가 보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 결의를 국회에서 못하게 막았다면은 시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비상계엄 해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입장에 좀 동의한다고 할까요?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네요. 계엄사 포교령 1호 발표, 정당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 이재호 기자가 프레시안에서 어제 11시 48분 44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6번인데 옛날 우리 젊었을 때 계엄에 나왔을 때 나온 내용들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됐는데 이번에 여기 한 5번째 들어간 것은 파업 중인 의료 현장
이것까지 이제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네요. 6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목록 긴급 라이브 방송이라고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어저께 밤에 방송을 했는데 그 두 부부죠. 부부가 격앙된 톤으로 계속 방송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들은 대로 정리를 좀 해본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나름대로는 뭐 또 일리죠. 또 관점들이 서로 틀린 거니까 이런 발언들을 쭉 하고 다소 흥분된 거로 방송을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입장은 계엄령은 필요했다라는 게 계엄령 해지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들이 좀 의견들을 쭉 방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엄령이 실패하면 중국에게 먹힐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떠날 것이다. 이것은 대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그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보통국가로 무장화하는 것은 만약에 한국이 적화 통일이 된다면은 일본을 무장시키는 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근히 일본의 극우 보수파는 한국이 좌파가 장악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또 반일을 또 부각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일본은 보통국가 무장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그거는 또 우리는 우려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했을까? 그랬지만은 결국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미국은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그 표현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국회 군인들이 빨리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그거 실패한 거죠. 한동훈이라는 B프렌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 나름대로 생각을 개진하고 있네요. 한동훈이 찬성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런 측면은 또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편적으로 보지 말자고는 얘기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소 흥분되고 격앙된 거로서 방송이 진행되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고 해서 중간에 이제 시청을 저도 끊었습니다. 강력한 말은 계엄 반대하는 자가 바로 간첩이다라고 단언을 이렇게 하면은 좀 이 두 부부가 공격을 좀 당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아마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때부터 제가 팬이라면 팬이기 때문에 그 정신력이나 이런 거 지금까지 버텨온 걸 보면은 상당히 의지력도 있고 나름대로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굳건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들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은 그런 방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을 예측했다는 자랑도 했는데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지 선언에 대해서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평론할 것인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국제외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몽골에서 받은 몽골 박사라고 국내에서 잘 알아주지 않는 박사이긴 하지만은 궁금하긴 합니다. 요거 아까 관련 뉴스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문 폐쇄했는데 공수부대 본청 진입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군인들이 시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국회에서
글쎄요, 통제한다 그래도 국회의원 출입증 있는 것만 출입을 시켰다 그런 거로 되어 있으니까 어쩐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관 6시간 만에 해질이하는 그런 해프닝, 우스운 꼴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네요. 대통령이라면은 국가의 그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너무 경거망동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보자 하는 저의 열망, 이것들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비상계엄 선포 및 6시간 만에 해지라는 해프닝에 대해서 윤 대통령한테 실망감을 느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취급되는 내용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나머지 자료들은 그냥 참고 자료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